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미성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업계의 추진 상황 그리고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백신 수급 그리고 접종 계획, 인센티브 추진 현황,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같이 논의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백신 수급 현황과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백신 치료제 특위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해숙 위원장님과 조승래, 김영진, 신현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박완주 정책위원장님, 정부부처 차관님들을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힘을 써주는 우리 인천 출신 이원재 인천경제자유청장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신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지원센터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7 회의에 참석해서 백신 외교와 경제 협력에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CEO를 비롯한 여러분들과 만나고 특히 유럽의 백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영국과의 회담을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강점을 잘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뒷받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향하는 모멘텀을 적극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백신 주권의 확보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CMO 위탁 생산과 더불어 자체 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국내 백신은 없지만 그 길로 향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역당국은 백신 연구 개발 및 제조 기술, 임상 시험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원부자재 확보, 백신 대량 생산 등 3가지 능력을 포함한 백신 주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주권 국가로 가는 정부의 노력을 저희 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국내 백신 제조 5개사들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 5곳 중 4곳은 벤처기업입니다. 백신 개발부터 공급 더 나아가 해외 상용화까지 각 단계에 맞는 지원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K백신 개발을 위해 저희 특위가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여야도 수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6월 1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138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고 총 287만 4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구 대비 23% 이상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 접종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입장 허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도권은 30%, 비수도권은 절반까지 관람이 가능토록 했고 대중음악 공연장도 입장 인원이 최대 4,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치명률을 대폭 완화시키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은 물론 해외여행과 기업인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의 복귀를 한 걸음씩 앞당겨 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정부, 의료계가 모두 뜻과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영국의 보리스 총리를 비롯한 선진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가로 꼽으며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의 큰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mRNA 기술을 보유한 독일 회사들과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와 면담을 통해 하반기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소리오 최고 경영자도 한국이 최우선적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과 장기간의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당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도 그런 의미에서 국내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입니다. 오늘은 백신 치료제 특위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주 정책위 의장과 송영길 대표님의 각별한 배려하에서 백신 특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부 자원 박진규 차관님,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정보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또한 백신 치료제 특위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점검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성과 있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월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또한 자가격리 없이 외국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트래블 버블들의 인센티브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방역이 완화되고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백신 수급 계획, 접종 계획을 꼼꼼히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오늘 특위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백신 수급과 국민 참여가 잘 맞아떨어져야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경제 활동을 비롯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대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